입시를 묻다 피기맘. 입시뉴스 드디어 수능이 D50일입니다. 9월 28일 수요일이죠. 마무리 공부 전략 어떻게 할지 다들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도 이용 소장님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수능 시간에 맞춰서 컨디션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8시 40분에 국어 영역을 시작으로 시험이 시작되면 제2외국어 응시생의 경우는 5시 45분에 종료가 되는 굉장히 긴 시험인데요. 장시간 긴장된 상태로 더 높은 집중력까지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당일 컨디션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평소의 리듬을 수능일과 아주 유사한 상황으로 조절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공부를 막 하기보다 또 수면 시간을 줄여가면서 하기보다는 낮 시간에 시간 관리를 좀 잘해서 공부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 부분 보완과 강한 부분 다지기를 함께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으면 잘 몰랐던 부분, 이 부분이 너무 새로운데? 하면서 취약 부분을 다시 보게 되는 경향이 큰데요. 기억은 또 반복 학습을 통해서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강한 부분, 내가 좀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이제 앞으로 남은 50일을 요모조모 잘 쓰기 위해서는 학업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세워서 취약 부분도 보충하고 강점이 있던 과목과 단원까지도 점검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학업 계획을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전과 같은 상황에서 모의 시험 치르는 것도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시험 치는 것에 비해서 전체 시험 시간도 그렇고 영역별로 소요 시간이 더 긴 수능인데요. 그래서 수능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집중력, 지구력, 체력 관리 필요하고 마인드 컨트롤까지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주말 중에는 하루를 활용해서 수능과 아주 동일한 상황으로 시험을 쳐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1교시 시작 시각부터 쉬는 시간, 점심시간 이런 시간 안배, 그리고 답안지 마킹까지 실전과 동일하게 수능 기출문제나 구평,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이게 또 전 범위잖아요. 이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님은요, 새로운 공부에 도전하기보다는 기존의 학습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50일로 보는 게 좋다라고 하면서 알고 있던 것을 틀리지는 말자라는 마음으로 이미 공부했던 내용도 꼼꼼하게 다시 짚도록 하고 무리한 학습으로 컨디션을 해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이야기가 저는 좀 보이는데요. 네, 소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뭐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여기 기사 내용 그대로 따라가면서 한번 볼까요? 50일이면 사실 적다면 적고 길다면 긴 시간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중간고사 한번 준비하면 한 달 정도 하니까 실제로는 뭐 아직까지 너무 작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 많은 시간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 그래서 뭐 컨디션을 맞추는 건 뭐 이거는 고3이나 재수생이면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인데, 저는 이제 이삭줍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은 농사를 짓고 이제 추수를 일정 정도는 거뒀어. 그래서 그걸로 수시도 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수능 공부도 사실은 거의 한 거죠. 이제 뭐 9월 모평이 한 단계 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나온 성적이 있어. 그게 이제 올해 소출이 어느 정도인지를 결정한 것 같아요. 거기서의 큰 변화는 사실 기대할 수 없잖아. 그러면은 이제 남은 기간에 이삭 왕건이들을 잘 건져야 된다. 그래서 국어를 내가 만약에 10개를 틀렸어. 그러면 사실 2개를 더 맞는 게 최대겠죠. 10개 틀린 친구가 갑자기 국어 10문제를 모두 맞추겠다고 무리하면 안 돼. 그래서 한두 문제를 어떻게 건질 건가. 수학도 마찬가지죠. 30문제에서 본인이 감당 안 되는 부분은 제껴두고 한 문제를 더 맞추면 굉장히 많은 경쟁자를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잘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핵심이 그거 같아요. 우리가 수능이 넓다고 범위가 넓긴 하죠. 근데 이게 영어나 국사, 제2외국어처럼 등급으로 나오는 걸 제외하고 나면 국어랑 수학이랑 탐구 세 과목을 합하면은 115문제입니다. 실제로 115문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국어다 그러면은 그 자기가 공부한 거 아니면 수능에 출제될 만한 유형을 본인이 한번 쭉 기록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무턱대고 공부하지 말고 쭉 기록해 보고 거기서 포기할 거 과감히 X표하고 그다음에 내가 확실히 안다고 생각하는 건 뭐 2주에 한 번 체크한다. 그다음에 요거는 좀 애매하다.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거 가성비가 높은 공부 방식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걸 확실히 맞는 쪽으로 돌리는 거죠. 이거는 뭐 어디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쭉 기록해 가면서 공부를 하면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하고는 되게 다른 얻어지는 게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실전 같은 모의고사 치르기 뭐 이거는 좋긴 한데 어쨌든 얘는 이제 몸이 따라가기도 할 뿐더러 긴장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춰갈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최상위권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한 개라도 틀리면 안 된다라는 친구들은 그 시간, 조건에 따라서 컨디션을 조정하는 것에 먼저 우선을 둬야 돼. 3등급, 4등급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한 문제라도 더 건져야 돼. 그래서 약간 무리를 두더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등급은 무리하면 안 되고 2등급은 내가 집중할 때가 어디냐, 하나라도 더 맞출 때가 어디냐를 찾아야 되고 3등급, 4등급 친구들은 무리를 해야 돼요. 무리를 해야 된다. 그동안 무리를 안 해서 3, 4등급이잖아. 그러니까 무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당연히 시험의 스킬이나 시험의 컨디션보다는 실력적인 요소가 나의 성적을 좌우할 만한 친구들은 약간 무리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거 말고 정신력이나 이걸로 안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나 독감이 걸렸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주의해야죠. 그러니까 최고의 컨디션, 그러니까 시간 조절이 안 됐다. 솔직히 뭐 젊은 나이니까 뭐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하루 밤새도 수능 시험은 난 볼 수 있다고 생각해. 긴장하면. 근데 이제 감기 걸려서 집중이 안 돼. 이런 건 좀 심각하죠. 그래서 이제 건강적 요소는 오히려 이런 걸 잘 관리할 필요는 있지만 나머지는 수준에 따라 좀 다르다. 그래서 본인은 무엇을 할 것이냐. 그리고 특히 이제 3등급, 4등급 친구들이 제일 많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은 이 115문제가 나올 부분들에 대해서 과목별로 한번 쭉 정리를 해볼 필요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어느 부분, 그러니까 1등급은 솔직히 안 써도 내가 뭐가 약한지가 다 알아요. 왜냐면 어려서 오답노트 이런 거 써보셨나요? 쓴 적은 있죠. 저는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오답노트를 쓰다 보면 1등급은 쓸 게 별로 없어. 그렇죠. 수학에서 1등급의 오답노트는 수학이 3개 틀려야지 1등급이니까 1개나 2개야. 쓸 너무 필요가 많아서 없죠. 그랬나 봐요, 저는 그러면. 쓸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3등급, 4등급 감은 너무 많아가지고 안 쓰게 돼. 그래서 실제로 오답노트는 오히려 이제 3등급, 4등급 이 친구들이 필요한데 그걸 쓰면서 이 복잡한 유형은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요거는 아리까리한데 반드시 50일 동안 집중해서 얘는 반드시 맞춰야 되겠다. 이런 문제를 진짜 한 과목별로 2개씩만 건져도 대학이 뭐 한 10개는 바뀔 수 있다. 그 생각을 하고 각자 다 다릅니다. 케바케야. 이게 신문에 나오는 이런 거에 막 5등급인데 지구력,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푹 쉬어야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자기에게 맞게 앞으로 50일의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혹시 50일 정도 남으면은 이제 수험생들 또 대치동 학생들 많이 보셨을 텐데 뭘 좀 유의해서 컨디션 관리 같은 거 어떻게 해주시나요, 부모님들이? 뭐 저는 급하면 컨디션은 해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막 축구 국가대표인데 당장 내일 경기인데 코로나 걸리지 않는 이상은 오늘 왠지 찌뿌둥해. 그러다고 열심히 안 뛰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컨디션을 관리할 친구들은 정말 최상위권인 것 같고 나머지는 실제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지금 1대0으로 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정말 정신력을 발휘하고 1분 1초를 아끼고
뭐 잠도 약간 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등급, 4등급 친구들은. 그런 면에서 나에게 맞게 계획을 좀 해라. 근데 무턱대고 하는 건 아니죠. 일단 내가 한 3일은 밤새봐야지 이런 거 말고 50일 전체를 놓고 언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상을 좀 해보고 과목별로도 국어 얼마나 막연해. 그냥 국어가 아니죠. 문학 중에 뭐 현대문학, 고전문학 또는 소설, 시 이런 걸 좀 쪼개놓고 봐야 돼. 우리가 저기 목표를 막연하게 세우면 달성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디테일해질수록 달성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쪼개놓고 그 마치 블럭을 해체하듯이 쪼개놓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는 작전을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 컨디션은 사실은 자신감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뭐 3등급을 받던 친구가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왠지 하나씩 더 맞을 것 같아. 그러면 컨디션이 좋아져요. 그러니 그 자기에게 맞는 뭐 여기 이제 언론이나 뭐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건 일반적인 거잖아. 1등부터 꼴등까지 다 있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조절을 어떻게 할 건가를 좀 잘 하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지금 아직 코로나도 안 끝났고요. 그다음에 기후 환경도 되게 변동이 심하고 일교차 지금 15도잖아요. 맞아요.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면역력을 높이는 건 의미가 있죠. 근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기에게 맞게 좀 조절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 여기 이 신문 보고 너무 쉬면 안 됩니다. 너무 쉬라고 그래. 컨디션 관리 너무 하지 마시고 네. 네. 나의 상황에 맞춰서 그치. 할 사람은 하고 무리하실 사람은 무리를 해서 점수를 올려야 됩니다. 네. 네. 이삭줍기라는 표현이 되게 좀 와닿는데요. 남은 시간 동안 50일 동안 이삭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줍는 마음으로 또 정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용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